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뭐냐? 민사집행법 제 90조에 이해관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히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 90조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인은 첫째는 채무자, 즉 목적물의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돈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채권자. 세 번째, 등기부 등본상에 그 권리가 개재된 그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등기가 안 된, 여기는 된 거지만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권리자이지만 그 권리를 인정받은 자.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 등기부 등본상에는 자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으로 권리를 갖는 사람, 그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계약서 하나,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등기부에 올라가면 전세권으로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일반 전세권자들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서 한 장짜리,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이 종이 한 장짜리로 그냥 임대인, 집주인과 나, 세입자가 둘만의 약속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임차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상의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권리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있죠. 경매 당했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권리가 있다는 주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매가 개시가 되면 법원에서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종질이라는 어떤 통지를 받았을 때 내 권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를 법원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법원에서는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거죠.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늠해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 겁니다. 이 유치권은 좀 별도로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나중에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인 유치권자도 있고 가공의, 허위의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그 특수물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의 유치권자들도 권리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허위 유치권자들은 내가 유치권을 법원에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특히나 법원에 신고를 잘합니다. 왜 신고를 잘할까요? 그 얘기는 내가 등기의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는 법정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는 특수한 물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가 되지 않는 물권입니다. 민법 320조에 유치권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리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유치권이 있습니다라고 어떤 가공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권리가 있으므로 일단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신고를 함으로써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허위 유치권자는 오히려 더 신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이해관계인이 됨으로써 법원에 있는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관계가 없으면, 권리자가 아니면 법원에 있는 기록물을 열람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자라는 걸 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정받았을 때는 내가 이해관계인이 됨으로써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기에 허위 유치권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습니까? 가짜로 올려놨는데 허위 유치권자는 민형사적으로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굉장히 금액이 커졌고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자, 이런 부분에서 신고해서 열람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짝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내가 불리해지게 되면 내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때 우길 건 우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해관계인이 돼서 그래서 이 기록 열람하기 위해서 가끔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이 아닌데도 기록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 규칙에 따라서 첫째, 경우에 따른 차순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우리 일명 얘기하는 낙찰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낙찰을 받고 입찰 보증금 10%를 제공하고 왔기 때문에 특징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들이 정식적으로 이해관계는 아니지만은 기록 열람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 예고 등기권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압류, 가처분은 뭐죠? 어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압류 같은 경우는 돈, 가압류,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목적물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소송해서 내가 돈 빌려준 거를 확인받아서 네 거 강제경매 넣을 거야 라고 소송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기간 동안에 그 사람 목적물을 팔지 못하게 미리 임시로 압류해 놓은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럼 가처분은 뭐냐? 이것도 비슷한 부분이지만 이건 돈이 아닌, 금전이 아닌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 내 거야. 근데 네가 이상한 방법으로 갖고 갔잖아. 그거 원래 내 거야. 그럼 내가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 라는 부분을 소송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이 사람이 이걸 또 목적물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상대방의 목적물을 동결, 보존시키기 위해서 미리 임시로 처분금지 가처분, 팔지 못하게, 단문 못 잡게 막아놓는 게 가처분인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거 뭐죠? 임시로 그 사람의 목적물을 처분을 못하게끔 행위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를 받을 동안에 팔아버릴까봐 임시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판결이 나와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판결이 나야 진짜 압류를 할 수 있고 진짜 나름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정이죠. 소송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아닌 겁니다. 확정이 된 후에 이해관계는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임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벌어놓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당사자로 임시로 봐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나 기록 열람은 가능합니다.
이 예고 등기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고 등기권자도 가물이 있을 때 쌍방간의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법원에서 축탁명령으로 예고 등기라는 부분으로서 표기를 해줬을 뿐인 겁니다. 소송이 결과돼서 안 나왔죠. 판결이 안 나왔죠. 그러기 때문에 각각을 당사자들은 예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표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에는 채무자,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등기부등본의 권리가 기록된 권리자, 등기부등본에는 그 권리가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다른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민사집행법에서 의미하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든가 가압류권자, 가족권, 예고 등의 당사자들은 실종 이해관계는 아닙니다만은 법원에 있는 기록 열람은 가능하다.